인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훨씬 더 우월한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입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교통, 일자리, 그리고 학군.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좀 분당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분당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운영하는 학원도, 수학학원도 분당에 있습니다. 파크타운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파크타운, 베스킨라빈스라고 쓰여있는 이 건물에 메이저 수학학원이라고,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은 저도 학원을 분당에서 하는 이유는 학군이 사실 너무 좋죠. 네, 굳이 따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군이 너무 좋습니다. 학원도 많죠. 이쪽은 서현동의 학원 라인이고, 순회동의 학원 라인, 정자동 학원 라인, 그리고 미금역 있는 구미동 쪽의 학원 라인, 저쪽에 위로 올라가면은 임해동 쪽, 야탑 쪽 이쪽에도 학원이 있고, 보시면 이런 동네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학원가가 있고 동네마다 모든 지역의 중학교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이런 곳이 있을까요? 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아는 대치동보다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저는 학원 생활 대치동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원을 분당에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만 놓고 보면 물론 하이엔드급 학생들은 대치동이 훨씬 잘합니다. 최상위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향 평준화 쪽에서 놓고 보면은 진짜 상향 평준화가 잘 돼 있어요. 그게 분당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학군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생활 수준이라든가 인프라, 교통, 의료, 자연 환경,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입지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있잖아요. 좋은 입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입지는 어떤 곳이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입지가 분당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입지가 흔치 않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엄청난 단점이 있죠. 분당이 가진 가장 큰 단점.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노후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분당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분당 사는 거 되게 싫어해요. 분당에 저희가 한 10년 정도 살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너무 아파트들이 오래됐어요. 대부분 한 91년부터 한 93년 요쯤에 건축된 게 대부분이거든요. 벌써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대부분의 단지들이 3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연한이 보통 30년이니까 30년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지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 갖춘 분당이 재건축만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입지가 될 거라는 거죠. 인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훨씬 더 우월한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입지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재건축 얘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분당의 입지 위주로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은 일단은 다른 데가 갖지 못한 가장 큰 장점은 좀 두 개만 꼽아봐라 하면 학군과 그리고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개를 꼽아봐라 하면은 여기에 교통까지. 교통은 신분당선과 그리고 강남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그런 도로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학군, 교통, 일자리. 오늘은 요 세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당의 학군들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죠.
분당에서 아까 제가 상향 평준화가 너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중등 학군이 그래요. 중학교가. 그러니까 중학교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뭐 대치동이나 뭐 그런 최고의 학군들 있잖아요. 목동이나 뭐 그런 데보다 저는 뭐 분당이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해요. 뭐 거의 뭐 비슷하다. 중학교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대청중학교나 뭐 몇몇 최상위권 중학교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뭐 딸립니다. 뭐 그건 팩트니까. 하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분당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치동에서는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중학교들도 좀 있거든요. 뭐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몇몇 학교 이야기하고 싶은 곳들이 있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조심스럽네요.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치동이 월등히 좋습니다. 대치동이 뭐 한 두 개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분당보다 이건 뭐 팩트니까 뭐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분당보다 대치동 아니라 뭐 반포 이런 데에도 반포학교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반포동이 아파트 새로 지으면서 뭐 젊은 친구들도 애기들이 신축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반포동에 좋은 자원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잠원초등학교 막 이런 데에는 지금 되게 과밀이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 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초등학교 이름을 칩니다. 옛날엔 학교 알림이 뭐 이런 데서 알아봤어야 되는데 네이버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원초등학교만 쳐도 뭐 이렇게 몇 명인지 그런 게 다 나와요. 보면은 1881명. 무슨 학생이 이렇게 많은 초등학교가 있죠? 아마 이렇게 많은 학교가 흔치는 않을 거예요. 네, 1800명. 1880명. 그러니까 제가 뭐 아는 괜찮은 입지의 학교 중에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좀 다니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이버 지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여기가 레미안 퍼스티지가 이쪽에 있고요. 원베일리 여기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 있고 원펜터스 여기 있고 그냥 다 좋은 곳이죠. 뭐 그냥 네임드잖아요. 전부 다. 반포는 그냥 다 네임드입니다. 뭐 네임드 아닌 곳이 없어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좀 비중이 크죠. 하여튼 원펜타스 뭐 최근에 분양했죠. 뭐 요런 데가 다 여기 잠원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거든요. 물론 여기 개성초등학교도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개성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니까 네,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포는 앞으로도 계속 학군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군, 새 아파트, 한강변 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반포가 되게 비싼 겁니다. 물론 반포보다 압구정 입지가 더 좋다. 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얘네들은 다 구축이잖아요. 그리고 재건축이 되기까지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현실적으로 반포가 좀 힘을 좀 떨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담고등학교가 원래 청담동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전을 해오거든요. 26년 3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동네에서 학원 차릴 때만 해도 2003년 예정이라고 했는데 계속 밀리고 있죠. 네, 이게 신반포 4차랑 같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때 될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학군 얘기하다가 딴 데로 좀 샜는데 학생 수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 수.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수.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은 곳이 학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학군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새 아파트 뭐 이런 거는 재개발 재건축하면 새 아파트는 만들어지잖아요. 하지만 새 아파트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학군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학군은 최소한 반에서 한 명 정도 서울대나 의대를 가야지 저는 진짜 찐 학군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학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대치동이나 아니면 뭐 반포 이런 뭐 팔학군 쪽 있잖아요. 요런 데가 주로 많고요. 그러니까 반에서 한 명이라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서울대나 의대를
1년에 그래도 뭐 한 10명 이상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들이 많아야 학군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얘기 좀 민감하긴 하지만,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있는 학군들 있잖아요. 그리고 안양에 평촌학원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곳은 그리고 뭐 일산도 마찬가지고, 일산에 뭐 백마나 뭐 주염역 주변에 뭐 이런 학원가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다 중등 학군이에요. 중학교까지.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스카이나 아니면 뭐 의대나 의학 계열 이런 데 좋은 학교 가는 게, 대학 가는 게 목표잖아요, 대학.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등학교는 잘 가는 편입니다. 고등학교는 잘 가는 편이지만 좀 대학을 잘 가냐,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반고 실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목고 실적은 뭐 대체로 좋으니까 일반고 실적이 좋으냐, 최소한 서울대는 한 5명 정도는 보내냐, 이런 부분이 저는 진짜 학군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베리타스 알파라는 데에서 매년 서울대 합격자 수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해줍니다. 뭐 심정석 소장님 블로그에 가도 좀 많이 나오고요.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좀 강남이 제일 많죠. 강남 쪽이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강남은 뭐 1년에 한 140명 정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내는 것 같아요. 재수생 포함, 중복 포함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40명 되는 것 같고, 서초구가 한 80명에서 한 90명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막 본 게 아니라서 참고만 하세요. 대략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당구가 대략 한 70명? 뭐, 한 요 정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매년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서초랑 분당이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초구는 사실 학교가 되게 적어요. 서초구의 학생 수는 강남의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는 강남이랑 거의 뭐 동급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분당은 이들보다 약간 좀 부족한 편이죠. 그리고 목동학군, 네, 양천구의 목동학군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목동의 학교들은 그렇게 고등학교 서울대 잘 보내고 의대 잘 보내는 학교 수가 되게 적어요. 뭐 강서고등학교라던가 뭐 한두 개 정도 강력한 학교들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학구는 뭐 요 정도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뭐 요런 데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집값이 하나같이 비싸다. 네, 요런 좀 공통점이 있죠. 왜냐하면 최상위권이니까. 최상위권이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냥 괜찮은, 잘 가는 상위권이다. 상위권에는 저는 뭐 요런데 다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3명에서 4명 정도 서울대 보내는 학교들이 있는 뭐 그런 학군이죠. 뭐 요 정도면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광진구 뭐 이런 데도 포함해서. 근데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학군은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방 쪽으로 가면은 대구, 뭐 대전, 뭐 이런데 좋은 학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뭐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좋은 학군들은 뭐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놓친 곳들이 좀 있겠지만 최상위권은 여기만 있어요. 상위권은 뭐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언급하기가 힘들고, 최상위권 학구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건 분당이 최상위권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네, 유일하게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서 포함이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학군 중에 대구의 수성구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둔산동 쪽, 네, 여기도 사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서구 쪽에도 괜찮은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런 수성구엔 너무너무 많고, 제 생각에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최고의 학군은 대구 수성구 학군이라고 생각해요. 네, 학군 얘기하다가
좀 말이 많이 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은 좀 분당이 초점이니까 분당이 학군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러면 분당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 특목고 빼고 가장 좋은 고등학교는 어디냐? 뭐 이거는 뭐 분당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낙생고죠. 단연코 낙생고입니다. 여기 서판교 쪽에 있거든요. 낙생고등학교.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좀 독특한 학교예요. 네, 하여튼 낙생고는 공부도 좀 되게 많이 시키고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낙생고에서 1년에 서울대 몇 명쯤 보내나 한번 검색해 볼게요. 베리타스 알파 기사를 좀 보니까 2024년도죠. 올해 서울대 합격자 수가 29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예전에는 뭐 10명대였는데 이번에 특별히 더 많이 간 것 같긴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는 의대도 되게 많이 가거든요. 낙생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인서울이나 뭐 그런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뭐 가장 많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일반고거든요. 낙생고는. 그러니까 얘는 뭐 자사고도 아니고 그냥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29명을 보낸다. 1년에.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분당이 학군이 좋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낙생고의 인기는 좀 나날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생고를 제외하고도 여기 보시면 분당고등학교 뭐 여기도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서영고등학교 여기도 인기가 되게 많은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중앙고 네, 여기도 인기 많은 학교들이고요. 그러니까 인기 많은 학교가 사실 너무 많아요. 동네마다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이쪽에 임해동에는 임해고가 있거든요. 임해고도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다. 중학교는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당에 안 좋은 중학교는 뭐 제 기준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그냥 다 8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90% 이상이에요. 뭐 요즘에는 그 학업 성취도 평가를 안 하지만 심정섭 소장님 거기 사이트 가면은 블로그 가면은 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야, 진짜 심 소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정리를 이렇게 해내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심 소장님 글인데요. 네, 월부에 게시돼 있네요. 전국 110대 중학교 2016년. 왜 이렇게 오래된 자료를 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때 이후로 없어요. 아쉽게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뭐 강남 쪽에는 무려 14개가 위치해 있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남보다 더 대단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서초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얘네가 전체 학교 수나 뭐 비중으로 보면은 거의 한 반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 개수가. 근데 이렇게 11개, 14개 개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분당에 제일 많죠. 더 많은 데 있나요? 17개 넘는 데 있나요? 없잖아요. 야, 분당은 그냥 웬만한 학교 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110개 중학교 좋은 걸로 110개만 꼽은 건데 강남에도 14개밖에 안 되는데 분당은 17개입니다. 중학교는 제가 아까 강남보다 결코 뒤지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학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네, 아무튼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뭐 내정중학교나 내정중학교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당에서 가장 강력한 학교들이 아닌가. 뭐 순회중학교, 내정중학교 뭐 요런 곳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천구의 목동. 양천구 전체로 보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뭐 신월동이나 이런 데도 포함이 되니까 목동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군중학교, 목일중학교, 신목중학교, 양정중학교. 목동도 중학교는 그냥 거의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뭐 재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좀 충격적이시겠지만 제가 아까 중계동 학군이 아주 좋은 학군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10대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뭐 세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좀 아쉽죠. 네, 평촌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학군도 노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촌이 더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숫자로 봐도 이렇게 6개나 평촌에 들어가 있잖아요. 목동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평촌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산은 이게 옆에 있는 거는 순위권에 못 들어가는 건가 보네요. 네, 순위권에 들어간 게 2개다. 요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계동은 이렇게 하고 2개만 들어갔고, 그러니까 목동중, 신서중 이런 데에는 못 들어갔나 보네요. 네. 아무튼 뭐 분당이 중학교 학구는 엄청나게 좋은 게 이제 좀 보이시죠? 동네에 있는 그냥 모든 중학교들이 다 좋다. 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요거 게시물을 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부에 있는 카페에 있네요. 2016 학업석 지도 기준, 뭐 심정석 소장님 글 검색해서 보시면 될 테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셔서 알겠지만 중학교는 정말 다 좋고 하나같이 다 좋고, 고등학교도 낙생고등학교 여기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학군을 따질 때 중요한 거는, 중등학군도 물론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중등학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고등학교가 대학을 얼마나 잘 보내냐, 고등학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당에는 낙생고를 비롯해서 뭐 분당고나 서연고, 임해고 등등의 전통의 뭐 강호들 있잖아요. 사실 분당이 예전엔 비평준화였어요. 비평준화 시절에 좀 날리던 학교들, 낙생고는 비평준화 시절에 날리던 학교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분당고, 서영고, 임해고 뭐 이런 애들이 날리던 학교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아직도 그 전통을 이어서 계속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구는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록 구축이긴 판교라서 여긴 신축이지만,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은 비록 구축이지만 역사와 전통을 담아서 학군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핵심이지 않나. 분당을 좀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1번이 학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군은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하겠죠. 네, 다른 지역이랑 비교까지 다 했으니까 학군은 너무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최상이다, 최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상은 전 4개밖에 말씀 안 드렸잖아요. 강남, 서초, 목동, 양천구라고 말하면 좀 애매해요. 목동, 분당. 여기에 학군들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번째는 일자리. 분당에 일자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당에 전국 그 어디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위치해 있잖아요. 판교. 판교의 일자리는 너무너무 많죠. 네, 그 덕에 이 판교 쪽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죠.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상당히 비싼데, 여기 보시면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이 가장 비쌉니다. 뭐 참고 삼아서 부동산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체로 뭐 중대형 평수예요. 84도 없습니다. 98제곱미터가 가장 작은 평수고요. 실거래가를 보면 가장 싼 것도 한 24억 정도, 요즘에 24억 9천까지 올라갔네요. 8월 달에는 거래가 없는 것 같고요. 호가는 한 25억을 호가하고 있죠. 뭐 되게 비싸죠. 네. 여기는 제 생각에 과천의 웬만한 아파트들보다도 더 비싼 것 같아요. 판교가. 뭐 과천이 좋냐, 판교가 좋냐, 뭐 이거는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교는 일자리 가깝고 뭐 젊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뭐 그런 입지이고, 물가도 비싸고 뭐 그런 곳이고요. 과천은 상대적으로 훨씬 새 아파트들이 많고, 그리고 좀 자연환경이 너무 좋죠. 관악산도 있고, 뭐 우면산도 있고, 청계산도 있고,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정말 그냥 도시 전체가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대신에 일자리는 좀 빈약한 편이고요. 강남 접근성은 당연히 좋고요. 과천과 판교. 강남 접근성 뭐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판교는 일자리가 정말 너무 많죠. 보시면 판교의 테크노밸리만큼 이렇게 일자리가
모여있는 이런 입지도 뭐 전국에 거의 없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드론 영상을 찍은 겁니다.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높이가 다 똑같죠. 네, 여기 성남에 군공항이 있잖아요. 성남공항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고층 건물이 없어요. 고층 건물이 없는 테크노밸리, 이것도 좀 특이하죠. 강남은 고층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그게 아쉬운 점이죠. 예, 판교 현대백화점 있는 여기가 판교역 쪽이거든요. 여기가 판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요런 회사들이 엄청 많죠. 여기 뭐 보이는 요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아는 IT 기업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어요. 뭐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못 들어와서 난리고. 그래서 뭐 판교 제2밸리, 제3밸리 뭐 요런 것도 뭐 다 추진 중에 있죠. 곧 있으면 아마 10년 안에는 다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요? 네. 요쪽은 다 일자리들이고 이쪽에는 다 아파트들이죠. 보뜰마을이나 뭐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판교는 사실 너무 좋죠. 단점이 있다면 집값이 너무 비싼 거. 그게 좀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건너편 쪽, 네, 이쪽은 분당 임해동입니다. 임해촌하고 임해동 아름마을 쪽. 아침에 찍어서 좀 역광이라서 이쪽으로 보면은 좀 흐릿하게 보이죠. 네, 아무튼 여기가 판교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제일 비싸다고 말씀드렸던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에요. 뭐 그냥 너무 좋죠. 백현마을 쪽. 백현마을이 제일 아파트 가격이 높습니다. 판교 전체에서 제일 높은 데가 이 백현마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뭐 지금 아파트값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일자리가 네, 이렇게 좋다. 네, 그 부분을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자리, 판교에 일자리 많은 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완전 직주 근접이죠. 판교가 일자리이신 분들은 다 좀 판교나 분당 살고 싶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는 여기가 탄천인데 전 탄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탄천으로 쭉 연결돼서 올라가면은 종합운동장까지 나오거든요. 네, 여기까지 한 번에 저는 뭐 가끔 달려서도 가고 하거든요. 자전거 타고는 정말 정말 많이 갔고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가기도 너무 좋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운중천인가? 네, 이제 여기 통해서 가면은 판교를 좀 가로지르는 서판교랑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거 통해서 가면은 서판교 쪽도 이렇게 시내 따라서 가기에 너무 좋아요. 근데 동판교는 판교역 인데가 동판교거든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쪽이 동판교, 요쪽이 서판교 이렇게 부르는데 서판교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현재는 지하철이 없다는 거. 네, 요게 가장 큰 단점인데 월판선이라고 하죠.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이 월판선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섬 같은 느낌인데 네, 그거를 좀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서판교는 자체만의 매력이 있어요. 네, 자체만의 매력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이게 갇혀 있다 보니까 보시면 이쪽에는 좀 큰 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이 좀 막혀 있고 산 아래쪽에 대장동이 있죠. 여긴 다 새 아파트입니다. 대장동이 있고 서판교가 있고 이쪽엔 동판교가 있고 이쪽이 그나마 새 아파트들이고요. 대장동 완전 새 아파트고 그 외에 여기는 다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죠. 학군도 좋고 일자리도 되게 많고 한데 서판교 쪽은 좀 지하철이 별로 없는 거. 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판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당선이 있잖아요. 신분당선. 저는 그 서울에 지하철이 정말 정말 많지만 가장 황금 노선 두 개만 생각해 보면은 9호선이랑 여기에 있는 이 신분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9호선은 안 들어오지만 신분당선이 여기 판교역을 지나죠. 근데 이름부터가 분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당을 되게 많이 지나요. 예, 판교역도 지나고요. 여기 가면은 정자역도 지나고요.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미금역도 지납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이 무려 3개나 지나가거든요. 신분당선에. 미금, 정자, 판교. 그래서 분당구는 신분당선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신분당선은 일단 되게 빨리 가거든요. 강남역까지.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14분밖에 안 걸려요. 지하철 타고는. 물론 뭐 플랫폼 내려가는 시간, 뭐 열차 오는 시간, 뭐 이런 것도 포함해야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하면 집마다 다 틀리니까 열차 탄 시간만 놓고 보면은 한 14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진짜 가깝죠. 정말 가깝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안 탄다고 해도 사실 여기는 바로 경부고속도로 타는 곳이잖아요. 판교 IC 보이시죠? 여기서 뭐 광역버스, 빨간 버스 타도 18분밖에 안 걸려요. 네. 여기 또 뭐 버스 전용 차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타면은 그냥 순식간에 강남역까지 한 번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되게 교통도 너무 편리해요. 판교만 그런 게 아니냐? 물론 판교가 가장 좋은 거긴 하지만 판교만 좋은 건 아니에요. 신분당선을 탈 수 있는 정자역, 미금역 여기도 좋은 건 당연하고요. 서현역 주변에 한신 앞에서 여기에서 버스를 타면 광역버스도 꽤나 빨리 갑니다. 사실 여기는 이렇게 한 번에 돌아서 와서 여기 보시면 교보타워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로 오면 보통 KCC 사옥 쪽에서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열차라고 하면 안 되죠. 버스 시간만 보면은 16분밖에 안 걸려요. 되게 가깝죠.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입니다. 뭐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함정이 좀 있어요, 사실. 버스 타고 가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지만 자차로 가면 또 지금 같은 출퇴근 시간에 가면은 장난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에 가면 엄청 막힙니다. 한 2, 30분은 더 걸린다고 요거보다 2, 30분은 더 추가돼요. 그래서 뭐 막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되게 좋은 편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던 내곡도로도 있고요. 개포동 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 내곡 IC 있잖아요. DH 포스티어 아이파크 써있는 내곡은 그나마 좀 덜 막히는 편이에요. 경부에 비해서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죠. 그래서 강남 쪽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경부 있죠. 경부고속도로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내곡 고속화도로는 뭐 너무너무 빨라요. 네, 여기 뭐 너무 과속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좀 달리기도 좋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한가한 그런 노선입니다. 여기는 딱 개포동 들어가는 순간 차들이 엄청 많아져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내곡도로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분당 수서도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서 쪽으로 되게 빨리 가죠. 강북 쪽으로, 건대 쪽으로 해서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 쪽으로 갈 수 있는 고속화도로가 3개나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내곡도로, 분당 수서도로 이렇게 3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자차로 운전해서 강남을 가기도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강남 가는 건 아니지만 외곽순환 고속도로 타기도 너무 편하고요. 그래서 뭐 저쪽에 남양주나 뭐 이쪽에 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뭐 일산 쪽 방향인데 이쪽으로 가는 건 되게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뭐 아무튼 교통은 뭐 사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강남 접근성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경부를 끼고 있으니까 뭐 너무 편하죠. 지방 내려갈 때도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여러모로 교통도 분당보다 교통이 잘 돼 있는 데에는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당에서 이쪽에 강남 쪽 가는 것보다 이 노원구에서 강남 쪽 가는 게 훨씬 멀어요. 7호선 타고 가는 거 제외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미아, 수유, 쌍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요런 데 뭐 기름동 쪽 이런 데서 강남 가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심지어 좀 가까운 데서 마포 이런 데 있잖아요. 마포에서 강남을 가려면 정말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마포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좀 이렇게 어떻게 연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마포 갈 일이 꽤 있는데 마포 갈 때마다 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차로 가기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되게 애매하고 지하철 타자니 좀 막 뺑뺑 돌아가야 되고 하여튼 어떻게 가도 마포는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분당에서 강남 가는 거는 진짜 너무 편해요, 사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마포 쪽도 강남 쪽으로 좀 빨리 올 수 있게 좀 교통이 좀 마련되면 좋겠어요. 물론 마포는 여의도나 뭐 이런 데 가는 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주 좋은 지역이긴 한데 강남 접근성만 좀 마포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분당에서는 강남으로 가는 그 접근성 자체가 너무너무 좋다. 네, 요것도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분당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학군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일자리, 네,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다. 판교뿐만 아니라 사실 정자동 쪽에도 일자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판교하고 정자동 이쪽에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다. 네, 이런 일자리도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교통, 일자리, 그리고 학군.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물론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신축. 이게 좀 많이 아쉽죠. 신축까지 생각하면 분당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신축까지 갖추고 있는 좋은 입지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반포 정도죠. 그래서 반포나 뭐 그런 데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포가 입지로만 봤을 때는 다른 곳들보다 좀 떨어지는데 개포는 대체로 신축이잖아요. 신축발로 가격이 좀 많이 좋은 상태죠. 그래서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포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축은 그래서 너무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분당에 구축을 잘 투자해서 이게 신축이 되면 그게 베스트이긴 한데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분당의 입지에 대해서 좀 찬찬히 말씀을 많이 드려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재건축이라던가 좀 아파트, 주요 아파트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감을 잡으셨다면, 임장을 한번 다녀오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분당에 임장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분당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분당 서현역 있는 데거든요. AK 백화점 있는 데고, 옆에는 이제 여기는 한양아파트 쪽이네요. 시범단지 쪽이죠. 여기 서현고등학교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는 좀 타워형인 높은 아파트들도 있고, 분당은 그냥 한번 감상해 보세요. 분당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도 분당에서 뭐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너무 구축 아파트라고 좀 싫어하긴 했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이게 신축 아파트만 되면 진짜 분당만한 데가, 분당처럼 살기 좋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곳인데 아파트들이 좀 많이 노후에 있죠. 주차도 좀 많이 불편하고, 이건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AK 백화점 근처로 해서 이쪽이 시범 한양 쪽이고요. 이쪽이 삼성 한신, 네, 시범단지 쪽이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뭐 우성 아파트 있고, 이쪽으로 뭐 또 현대가 있고 합니다. 여기가 시범단지예요. 왜 시범단지를 보여드리냐면 이름 자체가 시범단지잖아요. 시범단지. 보통의 경우에 시범단지는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가 시범단지라고 이름이 좀 많이 붙거든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성, 여기 현대 보이시죠? 우성과 현대. 여기 우성프라자입니다. 우성프라자. 제가 여기서 처음 학원을 했었어요. 우성프라자 앞에 효잔촌 프라자 있는데 이 효자촌 프라자에 학원을 처음 만들었고, 두 번째 학원, 세 번째 학원은 지금 순회동 쪽에 지금도 하고 있는 메이저석 학원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선도지구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이쪽에 넘어가면은 여기는 또 순회동 쪽에 양지마을이거든요. 양지마을, 파크타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1월에 발표가 난대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과연 분당의 선도지구는 어디가 될지,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분당 살고 계신 분들 아마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분당의 개별 아파트들과 개별 지역 분석, 그리고 선도지구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죠. 네, 그냥 요렇게 봐도 아, 되게 좋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하지만 이게 동네에도 좋고 겉보기도 되게 좋은데 사실 아파트는 정말 많이 낡았습니다. 다 30년이 넘고 해서 구축 아파트라서 좀 많이 불편하죠. 네, 얘네들도 좀 신축으로 빨리 탈바꿈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거든요. 네. 선도지구 지정만 되면은 뭐 몇 년 만에 완공될 것처럼 정부에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거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아파트들은 한 50년 된 아파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추진돼서 진척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도지구 이야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공식 문서고요. 보시면 인기가 너무 많죠. 선도지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일단 되면은 제일 빨리 뭔가 빨리빨리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도지구 공모하는데 분당이 당연히 가장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한 6대1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청 치열하진 않은 것 같아요. 6대1, 숫자만 보면, 그죠? 5개 중에 하나가, 6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소리니까.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거의 다 뛰어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뉴시스라는 신문 기사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분당이 아무래도 좀 사업성도 제일 좋고 크기도 크고 하다 보니까 분당이 선도지구에 해당되는 단지가 가장 많죠. 8천 가구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일산 6천 가구. 네, 일산도 규모는 분당이랑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좀 사업성 면에서 분당보다는 일산이 조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일산도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현재 아파트가 뭐 1000세대다. 그럼 1000세대인데 이게 1500세대가 되었다. 그러면 500세대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500세대인데 한 채당 10억씩에 팔았다고 치면은 한 5천억 되는 거죠. 이 공사비랑 사업비가 5천억보다 많이 들어가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업비가 5천억보다 적게 들어서 만약에 한 4천억쯤 들었다. 그러면 1천억이 남죠. 네, 이런 거는 환급을 받습니다. 아니면은 뭐 더 큰 아파트를 받으면서 거기를 소모하던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얼마에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냐. 얼마냐. 약간 집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재개발 재건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땅은 그대로 냅두고 새로 집을 얼마나 더 많이 지어서 일반 분양이라고 하죠. 네, 집을 얼만큼 팔아서 그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남냐 아니면 뭐 모자라냐 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사업이잖아요. 보시다시피 집을 일반 분양에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봤을 때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1000억을 손해 봐도 추가 분담금을 그럼 좀 내긴 하겠죠. 1000억 손해 봤으니까 1000가구라고 했으니까 1억씩 추가 분담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1억을 추가 분담금을 냈는데 지금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하지만 새 아파트가 돼서 18억이 됐다. 그러면 1억을 추가 분담금 내도 나는 7억을 번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업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환급을 받거나 추가 분담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훨씬 더 가치가 많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적게 나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단순히 산수를 해봐도 일산은 현재 뭐 집값이 분당보다는 싸니까 여기에서는 뭐 똑같은 개수의 집을 더 추가로 짓는다고 해도 사업비가 더 부족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업성 면에서는 일산보다는 분당이 좋을 수밖에 없다. 분당은 사업성이 워낙 좋으니까 동의율도 되게 좋습니다. 동의율이 만점이 95%거든요.
근데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순회동이죠. 동의율이 한 94점 몇 퍼센트라고 합니다. 뭐 거의 95% 채웠죠. 네. 뭐 열심히 노력해서 95%를 지금 뭐 채워가는 그런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저도 이거 뭐 뉴스에서 본 건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보면은 뭐 게시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동의 한 세대, 안 한 세대를 이렇게 막 적어놨대요. 와, 이거 얼마나 압박감이 심할까요? 저 집이 동의를 안 해서 우리가 95%가 안 됐구나. 뭐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아도 동의 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95%는 앞으로 좀 많이 채워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이런 상태인데요. 보시면 점수가 제일 높은 게 주민 동의율이죠. 이게 60점입니다. 전체가 100점인데 그 중에 60점이니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민 동의율은 제 생각에 95% 엄청 높은 거긴 한데 이들끼리의 경쟁이 될 것 같아요. 95%는 일단 뭐 기본 서류 전형 같은 거죠. 요걸 통과한 사람들끼리 통과한 아파트 단지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머지는 사실 뭐 크게 차이 날 게 별로 없어요. 세대당 주차 대수 이거 어차피 다 안 좋거든요. 다 안 좋으니까 뭐 점수 차이 별로 없을 거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뭐 비슷하겠죠. 참여 주택 단지 수 뭐 요것도 뭐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뭐 좋다는 거거든요. 뭐 요런 것도 있고, 근데 요런 거 플러스 뭐 공공기업 뭐 이런 게 있대요. 공공기여가 되면은 뭐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겠죠. 뭐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뭐 공원 만들겠다, 도서관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점수에 영향을 좀 일부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민 동의율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회동의 양지마을과 서현동의 시범단지는 일단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점수가 빼곡히 돼 있죠. 이게 숫자별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서현역입니다. 서현역 옆에 삼성 한신, 그리고 여긴 양지마을. 얘네들은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시범단지인 건 마찬가지인데, 둘 다 시범단지인데 우성하고 현대, 네, 여기도 같이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만 해도 이게 4,000세대가 넘거든요. 얘네도 마찬가지고 엄청 큽니다. 요쪽은 효자촌 쪽이고, 요쪽은 샛별마을, 그리고 이쪽은 양지마을, 여기는 파크타운, 여기는 푸른마을, 요렇게 돼 있거든요. 얘네들 중에서 뭐 한두 개는 일단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은 이 시범단지 중에서도 한양이랑 삼성한신 이쪽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드론 보여드린 게 이쪽이거든요. 여기랑 양지마을 요쪽이 금호랑 한양 이쪽인데, 여기가 두 군데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뭐 분당구가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중에서 거의 뭐 중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당에, 그러니까 판교를 제외하고 분당의 중심은 서현, 순회, 정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에서 가까운 곳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도 더 크고 사업성도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역에서 가까운 여기 단지, 또 역에서 가까운 여기 단지, 여기가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떠냐, 여기는 정자동 쪽은 이미 좀 추진이 좀 많이 됐어요. 리모델링 아시죠? 그래서 뭐 느티마을 쪽이랑 요쪽은 좀 지금 뭐 다 부시고 있습니다. 이주 다 했고요. 철거했고 뭐 착공 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록마을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록마을 우성 뭐 요런데, 그게 여기에 있는 이 34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능성 높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역세권 단지들 위주로 요렇게 세 곳 중에 적어도 한 곳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들은 안 되냐? 될 가능성 되게 높죠. 네, 특히 뭐 여기에 GTX 성남역이 여기에 생겼거든요. 경강선 성남역도 같이 생겼죠.
그러면 효성은 좀 힘들 것 같고, 효성은 상대적으로 좀 새 아파트라서 뭐 요런데 뭐 풍림이나 성경 뭐 요런 데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쪽은 또 여긴 분당선으로 임해역이 또 가까이에 있는데 뭐 삼성이나 뭐 임해촌의 성지 뭐 요런 데에는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쪽보다는 요렇게 세 개의 단지를 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뷰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현, 순회, 정자역이 가장 메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8,000세대거든요. 8,000세대. 그럼 얘네들 말고도 한두 개가 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개의 단지 정도? 여기에 있는 번호 되게 많잖아요. 3개 정도? 요 정도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한두 개, 그리고 나머지들 중에서 한두 개, 뭐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숫자 쭉 써 있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총 뭐 다 해서 한 6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S 어쩌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8? 뭐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에다가 S9까지 있으니까 합치면은 네, 67개 되겠죠. 네, 이렇게 67개가 대상 구역이었어요. 네, 제일 많죠, 역시. 네, 이 중에서 신청한 곳이 47개소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청했죠. 대상이 67개인데 47개가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도 지역은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이거는 분당 주민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분당 주민분들이 그리고 되게 똑똑한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러면 신청 규모가 한 7.4. 그러니까 되게 많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쟁률 말하는 겁니다. 8,000호를 선정할 건데 그 중에 59,000호를 신청했으니까 7.4. 경쟁률이 제일 높죠. 네. 평촌이 경쟁률은 좀 제일 낮은 편이네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산도 한 5대1. 그러니까 대략 뭐 여기저기 다 하면 한 6대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분당은 7.4대1 정도 되네요. 와, 7곳 중에 한 곳.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지금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제가 아까 막 엘리베이터에 동의 안 한 세대 막 뭐 써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되게 격전 중이에요. 한 달 후에 발표가 되는데 이거 진짜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주차 대수는 뭐 그러니까 단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0.3대 미만이 10점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분당이 노후했지만 0.3대 미만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거든요. 10점을 받는 곳은 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기능 활성화, 네, 요거는 공공기여나 뭐 요런 게 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3,000세대 이상이면 10점. 그럼 3,000세대 이상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4,000세대 2개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8,000세대니까 4,000세대 넘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좀 큰 단지들 위주로 2개 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가점은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필요시에는 만들겠다. 이게 뽑는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단순히 산수로만 하면 이거 뭐 웬만큼 다 갖춘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 진짜 박빙일 것 같거든요. 끼케야 뭐 한 1점에서 3점 뭐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되게 박빙일 것 같은데 와 그냥 그 1점 차이로 선배를 하면 그나마 이렇게 점수가 차이가 나면 괜찮지만 동점들이 막 나오면 이거 어떻게 뽑죠?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필요하니까 이때 가점을 만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토부가 1교 신도시 전체에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뭐 분당, 중동, 3본 등의 신도시별로 평가 기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다고 치고 뭐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닌데 공공기여가 들어갔어요. 공공기여를 뭐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넓은 땅 기부 체납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뭐 공원이나 뭐 공원이 제일 만만하죠. 공원이나 도서관 뭐 요런 거를 건립하겠다. 뭐 이런 근데 뭐 그런 거 건립하면 그냥 시민들도 좋은 거니까 주민들도 공원 있으면 좋잖아요. 도서관 있으면 좋고 뭐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치열할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네, 한번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달 후에 어떻게 발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지구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 요런 거잖아요. 행정을 간소화해서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겠다. 요런 게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에만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일단 선도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11월에 이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럼 2개월, 6개월, 3개월 하면 1년이잖아요. 1년 만에 입안이 다 끝난다. 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년부터 무언가가 뭐 시작될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합에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거든요.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되게 빨라요.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신탁사에서 일단 그러니까 명의를 다 양도받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알아서 다 이것저것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진척이 빠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탁사를 하면 가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보시면은 신탁 방식이나 공공 시행 방식 뭐 이거는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네, 요거는 그냥 아무도 안 할 것 같고 신탁 방식에는 가점을 준다고 하니까 신탁 방식을 대부분 좀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조합 방식이 뭐 장점도 많긴 하지만 좀 비리도 있을 수 있고 좀 말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조합을 만들면 또 이거저거 불만이라서 여기서 막 소송을 걸고 비대위가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좀 계속 늘어져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가거든요. 하지만 신탁 방식을 취하면 상대적으로 좀 빠릅니다. 장점은 빠르다고 단점은 주민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을 못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고급화하고 싶은데 신탁사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반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과 그냥 기업에서 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속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잘 지면 좋겠지만 재건축은 일단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다 부셨는데 뭐 진척이 안 되면 이자 비용도 좀 너무 많이 나가고 둔촌주공 보지 않았습니까? 공사비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빨리빨리 좀 시행이 되면은 1년 만에도 이게 추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진짜 저도 잘 모르겠는데 11월 중에 뭔가 좀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과연 어디가 될지 이게 분당뿐만 아니라 평촌, 삼본, 중동, 일산 뭐 다 어디가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11월에 발표되면 제가 또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선도지구 얘기하다 보니까 선도지구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다 얘기를 못했네요. 남은 내용들은 앞으로 차차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당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보고 분당이 다 끝나면 또 분당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동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뭐 저는 강남 쪽에 출신이라서 강남은 뭐 제가 제일 잘 아는 곳은 강남이거든요. 뭐 저는 강남에 현재 살고 있진 않지만 네. 강남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강남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20억 30억 하는데
그리고 뭐 비싼데 막 40억대 뭐 하는 아파트들인데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 뭐 잠실 저 이 동네 정말 너무 잘 알거든요. 저 이 동네에 돌되기 전부터 살아가지고 한 30살 때까지 계속 살았거든요. 30대 초반까지. 너무너무 잘 아는 곳인데 댓글 남겨주세요. 강남 쪽도 해주세요 하면은 동탄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당 지역 이야기도 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동탄 쪽도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애들이랑 달리기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분당 이야기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분당 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입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죠. 분당에서 가장 최고 장점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학군이다. 학군이 너무너무 좋다. 거의 뭐 강남 8학군하고도 비교할 만하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탑3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학군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 일자리죠, 일자리. 일자리에 대표적으로 뭐 판교를 들 수 있죠. 네, 그 다음 뭐 정자역 부근을 들 수 있고, 여기에 뭐 네이버 건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정자역에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판교역에도 상당히 많고, 판교역 일자리는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네, IT 쪽에 아주 강점이 있죠. 네, 판교 테크노밸리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직주 근접이죠. 뭐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되게 가까워요. 직주 근접이고 탄천을 통해서 뭐 자전거 타고 가거나 전동 킥보드 타고 뭐 이렇게 다니기 되게 좀 쉽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이죠. 교통. 일단 강남 쪽으로 가는 고속화 도로가 3개가 있죠.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내곡이 있고 네, 분당 수서 고속화 도로가 있고 요렇게 3개의 고속화 도로가 있고 도로죠. 그 다음 지하철도 신분당선 있죠. 신분당선이 짱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뭐 빨리 가진 않지만 네, 분당선도 강남 쪽으로 가죠. 압구정 쪽으로 갑니다. 한티역 지나서 압구정 쪽으로. 신분당선과 분당선, 지하철도 상당히 편리한 편입니다. 특히 신분당선은 진짜 엄청 빨리 가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광역버스. 강남의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강남 가는 광역버스가 있거든요. 물론 차 막히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경부 같은 거 타면 버스 전용 타면은 금방 가잖아요. 네, 광역버스가 좀 잘 돼 있다.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에도 버스 전용 차로 덕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아주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최고 단점은 구축이다. 네, 요게 핵심입니다. 분당을 볼 때 입지를 요렇게 가이드라인을 갖고 분석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입지는 다 갖췄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신축 아파트인데 분당은 신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나마 새 아파트가 판교인데 판교도 네, 솔직히 좀 낡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서판교 말고 동판교의 가장 큰 단점은 LH예요, LH.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여기에 브랜드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네, 그나마 뭐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그나마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고요. 푸르지오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뭐 보뜰마을 뭐 이런 게 뭐 휴먼시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건축비 싸게 해서 만든 그런 아파트들 LH가 대부분입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드론 영상으로 판교를 보여드렸죠. 높이가 다 깎은 듯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층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거 사업성 안 나와 라는 생각에 입찰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입찰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LH에서 지어야지. 그래서 LH에서 시공을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금싸라기 같은 땅에 대부분 LH에서 좀 많이 짓게 됐어요. 거리뷰로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좀 색깔이라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색깔도 좀 많이 아쉬워요. 여기 뭐 휴먼시아인데
굿모닝 파크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네요. 요런 보뜰 마을, 요런 LH들이거든요. 대부분 요런 데서 지어가지고 좀 아파트의 상품성이 뭐 솔직히 말해서 좀 떨어집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요런 데 쪽인데 하여튼 그게 좀 제일 좀 아쉽다. 판교의 아쉬움이죠. 네, 여기 뭐 보뜰 마을들 요런 게 다 LH에서 지은 거거든요. 여기 뭐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네. 그리고 요쪽에 금호 어울림 들어가는 것도 네, LH랑 같이 지은 거잖아요. 네, 백현마을도 뭐 마찬가지고 네, 브랜드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여기가 백현마을 사실 1단지인데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이 입지도 제일 좋고 그나마 여기는 사업성이 있어 보여서 좀 입찰을 한 것 같아요. 판교역 바로 앞이라 그런지 그나마 여기는 좀 브랜드 아파트가 됐죠. 그래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 상당히 비싸지만 다른 데에는 그만큼까지 비싸진 않습니다. 여기에 GTX A가 이렇게 들어왔죠. 사실 뭐 성남역에서 GTX를 탈 일이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리는 사람들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퇴근할 때 다시 여기서 타긴 하겠지만 요 아래쪽으로는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네, 아직 뭐 그렇게 개통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갈 일이 별로 없죠. 삼성역이 개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삼성역은 한 2028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그나마 새 아파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2020년 이후에 만들어진 새 아파트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좀 새 아파트인 게 이쪽에 서판교에서 아래쪽에 그 핫한 곳이죠. 대장동. 이재명 시장 시절에 뭐 좀 추진했다고 하는 그 때문에 뭐 시끌시끌했죠. 뭐 화천대유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뭐 요런 곳입니다. 제가 뭐 잠깐 여기에서 살았었어요. 네. 그 하숙집처럼 이렇게 여기서 좀 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좀 요 길이 제가 달리기 했던 달리기 코스예요. 여기 언덕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 드론 영상도 띄어서 뭐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언덕 장난 아니죠. 네, 여기서 달리기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네, 공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모두마니 언덕이란 곳인데 그래서 보면은 서판교가 대장동이 이렇게 한눈에 쫙 보여요. 되게 아름답거든요. 아파트도 새 아파트고 좀 단점이 있다면 좀 단절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서판교 터널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고 그다음 대장 IC 통해서 이렇게 올 수는 있거든요. 미금하고 가깝죠. 차 타고 가면 뭐 미금역도 가깝고 서판교도 가깝지만 사실 좀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걸어서 미금역 가는 게 쉽지 않고 걸어서 서판교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버스도 좀 자주 있고 한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대장동의 단점입니다. 지하철 같은 게 생기면 확실히 좀 많이 좋아질 텐데 교통이 다소 불편해요. 차가 있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하여튼 이게 대장동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도 새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뭐 장점이 있죠. 정말 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되게 좋고요. 상당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이쪽에는 맹꽁이 서식지도 있어요. 이 정도로 뭐 새 아파트면서 자연 친화적인 곳이 대장동입니다. 제가 이제 한 3번쯤 이야기하니까 3번 다 들어보신 분들은 분당이 그런 곳이구나 하면서 뭐 새삼 좀 많은 걸 느끼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네이버 지도에다 이렇게 분당구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당의 위쪽 끝과 아래쪽 끝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쪽으로 북쪽으로 끝쪽은 야탑입니다. 야탑. 야탑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들은 장미마을의 동부 코오롱 요쪽과 뭐 현대아파트 장미현대라고 하죠. 요쪽이 입지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야탑 역세권이잖아요. 이쪽은 탑마을에 속해요. 탑마을 성경 탑대우 그리고 타워빌 요런 것도 다 탑마을입니다. 요쪽에 탑마을 쪽과 요쪽에 장미마을 쪽 요쪽이 가장 야탑에서는 입지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우측으로 갈수록 입지가 점점 떨어집니다. 뭐 목련마을, 매화마을 뭐 이렇게 가면서 입지가 조금씩 좀 떨어져요. 도심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야탑은 아무래도 좀 분당에서는 끝쪽이라서 인기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임해동 쪽도 원래는 인기가 많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임해동이 아마 여기까지가 요렇게가 임해동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뭐 요런 데도 임해동이고 임해동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요렇게가 임해동 쪽이고요. 위에 쪽이 야탑 쪽입니다. 야탑동.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바로 성남이에요. 성남시청 보이잖아요. 여기부터는 뭐 중원구입니다. 그래서 야탑은 좀 성남하고 분당하고 경계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도 되게 좋아요. 네, 성남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뭐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었지만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성남도 계속해서 구성남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임해동 쪽이 예전에는 야탑이 인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탑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임해역 옆에 있는 성지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가 그때는 되게 쌌어요. 전세하고 매매가가 옛날엔 붙어 있어서 투자의 성지, 뭐 투자하기 되게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싸졌죠. 투자금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곳으로 좀 변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기 판교하고 여기에 있는 분당하고 완전 단절돼 있었거든요. 이게 옛날 모습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아, 분당수소로를 볼 수가 없네. 분당수서로 보고 싶은데. 네, 여기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름마을 쪽이고요. 여기 임해동이거든요. 여기가 판교 쪽입니다. 보뜰마을 쪽인데 여기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가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금으로 해서 약간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야, 너 금 넘어오지 마 하듯이 요쪽은 분당의 구축 아파트들이죠. 네, 임해동이고 여기는 동판교, 판교의 새 아파트들 해갖고 완전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판교 사람들이 임해동 가기 힘들고 임해동 사람들이 판교 가기 힘들고 해서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분위기가 완전 바뀌게 된 거죠. 근데 보시면 갑자기 뭔가 뿔뚝하고 올라왔죠. 여기에 굿모닝 파크가 생겼어요. 굿모닝 파크. 굿모닝 파크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임장 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 여기가 공원으로 이렇게 덮였어요. 그래서 걸어서 임해동에서 판교로 왔다 갔다 하기가 서로 왕래하기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여기 뭐 굿모닝 파크 영상 여기 링크 달아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임장 수업 가서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하여튼 뭐 여기는 그렇게 다 덮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입지가 되게 좋아졌죠. 그리고 뭐니 해도 이 GTX-A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호재예요. 여기 임해동 주민들은 경강선은 판교가 끝입니다. 뭐 강남 가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임해동에서 이쪽으로 갈아타가지고 신분당선 타면 뭐 이래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게 나쁘지 않았는데 더 좋아졌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예정이죠. 이 GTX-A를 타면은 한정거장이거든요. 삼성역까지. 물론 삼성역 개통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년은 돼야 돼요. 네, 빨리 돼도.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삼성역 가면. 하여튼 이게 되기 전까지는 네, 강남에 빨리 간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가까운 시일 내에 뭐 10년 내로는 어찌됐든 될 테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죠. 제가 여기 아름마을 건영 1단지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 백삼동에 살았었거든요. 여기 살면은 동향이긴 하지만 탄천뷰가 뭐 장난 아니었어요. 여기 봄철에는 뭐 개나리, 벚꽃, 진달래 피는 거 다 보이거든요. 뭐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리고 여기 지하차도로 탄천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차도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랑 연결돼 있나? 네, 아무튼 그러면은 애들하고 자전거 타러 가기도 뭐 도로 안 건너고 길 안 건너고 지하차도로 탄천이 연결돼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쪽 아름마을이 정말 너무너무 싼 동네였어요, 사실. 제가 임해동은 야탑하고 더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굿모닝 파크가 이쪽에 생기고 그리고 GTX 성남역이 생기고 하면서 아름마을의 위상이 상당히 드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임해촌 쪽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현, 순회, 정자가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네랑 가격 차이가 뭐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서현,
순회, 정자. 여긴 메인이니까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끝쪽, 제일 끝쪽은 사실 오리역 쪽이에요. 오리역은 뭐 죽전하고 거의 붙어 있죠. 오리역이 동으로 봤을 때는 구미동 쪽이거든요. 구미동. 구미동이 가장 아래쪽인데 오리동은 없습니다. 오리역이지만 왜 지하철 이름이 오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처형이 이 구미동 쪽 사셔서 네, 잘 아는데 이쪽에 무지개 마을 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살거든요. 근데 무지개 마을은 잘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잘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승장에도 좀 남들보다 분당의 다른 지역보다 좀 덜 오르고 그래서 오리역 쪽 투자 목적이라면 오리역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는 조금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고요. 뭐 분당 서울대 병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오리역 쪽 말고 미금역 쪽은 뭐 되게 좋은 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금역 주변이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현 순회보다 아파트 가격은 조금 더 싼 편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신분당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상가들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상가들도 되게 많아요. 상업지역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미금역 쪽이. 하지만 이거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회동이나 서현동이나 정자동 쪽이 지금 현재는 미금역 있는 미금역 부근이라고 할게요. 이쪽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여기는 뭐 신분당선역도 있고 분당선도 있고 광역버스도 많고 뭐 교통도 편리하고 상업지역도 있는데 미금역 쪽이 아파트 가격이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평가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얘네들은 신분당선이 있으니까 요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얘네들이 오르면 얘도 따라서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네가 뭐 한 20%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러면 얘도 한 20%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21% 오를 수도 있고 19% 오를 수도 있고 뭐 그 폭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얘네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미금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투자금이 적게 드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얘네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조금 더 덜 들어갑니다. 투자금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순회서현 정자에 투자하는데 만약에 5억이 들어간다. 하지만 난 5억까지는 어떻게도 안 될 것 같고 한 4억 정도는 될 것 같아. 뭐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에 뭐 못 사니까 여기에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금역은 괜찮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분당선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면 미금역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정자동, 순회동, 뭐 서현동 이런 데는 사실 다 너무 좋거든요. 오늘 이 세 개를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서현동 쪽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요즘에 거의 맨날 방송하잖아요. 서현역, 순회역, 정자역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하루에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일단 오늘은 서현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이게 총각대였거든요. 원래 대치동 쪽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제가 분당에서 좀 학원을 옮겼어요. 강사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신나는 시기였죠. 이때가 나이가 한 만으로 한 30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30살.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풋풋한 나이네요. 이때는 좀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네요. 하여튼 이쯤에 혼자 살았는데 여기 살았었습니다. 오피스텔 살았는데 풍림 아이원 플러스 뭐 돼 있는데 보이시죠? 원래 여기 살기 전에는
대치동? 네, 대치동에 살았어요. 네, 저희 외삼촌 사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같이 이게 하여튼 외삼촌네 집에서 같이 외삼촌이랑 둘이 살았어요. 되게 좋은 데 살았습니다. 여기 도곡역 타워팰리스 아시죠? 타워팰리스 옆에 개포 우성 아파트 있거든요.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인데 여기 15동에서 뭐 나쁘게 말하면 뭐 빌부터 살았고 뭐 식솔로 이렇게 살았죠. 외삼촌 가족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네, 저랑 저도 혼자 살고 외삼촌이 저랑 나이 차이가 한 17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하여튼 뭐 좀 큰 형님 같은 뭐 그런 존재죠. 지금도 되게 친합니다.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40평대 대형 아파트에서 둘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쾌적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남 쪽 지리도 그래서 좀 잘 아는 편이고 원래 저는 강남에서 좀 나고 자라고 학교도 다 여기서 다녔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금수저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드릴게요.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사 온 곳이 이 풍림 아이원 플러스 여기거든요. 여기가 주차가 되게 편해요. 지하 5층까지인가 있어가지고 네, 차 있고 주차 편한 거 원하시는 분은 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네, 여름에 여기서 살면은 여름에 덥잖아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중앙 냉담 방식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라지에이터 같은 건데 여름에도 되는 거 있잖아요. 덕트라 그러나 그 방식으로만 냉방을 하는데 와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신혼생활도 여기서 했었는데 저는 그 다음부터는 오피스텔은 안 살아요, 잘. 네,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 설치되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합니다, 보통. 등록 기준지? 옛날 본 적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로 돼 있습니다. 서현로 170. 네, 그게 저희 가족의 등록 기준지예요. 왜냐하면 신혼살림을 오피스텔에서 했거든요. 네, 가난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제 학원을 오픈했던 곳이 여기에요. 여기 효자천 프라자. 그 서현동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단지 상가가 우성 프라자거든요. 거의 뭐 서현의 중심 같은 곳이죠. 여기가 시범단지 현대, 우성 요 사이에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에 지금도 있어요. SNU 수학학원이라고 김진우 원장님 계신데 저랑 같이 오픈했었습니다. 여기 우성 프라자에 TJ 수학학원이라고 있어요. 네, 김정은 원장님 계신데 김정은 원장님이랑 김진우 원장님이랑 저랑 셋이서 여기에다가 오픈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우성 종합상가인데 여기에다 메이저 수학학원을 처음으로 독립해서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픈한 곳이 지금 파크타운에 있는데 파크타운에 세 번째 학원을 오픈했었습니다. 저랑 되게 연관이 많은 곳이죠. 이 동네는 그럼 제가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현동 쪽은 일단 먹자골목이 있는 요쪽에 여기도 다 서현동이긴 한데 요쪽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격은 좀 싸긴 하지만 여기는 뭐 전세나 월세 사는 건 괜찮은데 매수하는 거는 좀 말리고 싶어요. 재건축 가능성도 되게 없고 향후에 가격 상승도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는 거는 투자용이면 더더욱이 완전 비추드리고요. 서현동에서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서현동에 한다. 그러면 저는 시범단지 한양이나 시범단지 한신 요쪽으로 투자를 하겠어요. 예, 가장 좋거든요. 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평수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곳을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시범단지 한양에는 소형 평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진짜 작은 아파트들. 그런데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싼 게 한 7억 3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좀 많이 비싸죠. 네, 이 가격에 매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합니다. 이게 작년에 이맘때만 해도 5억대였거든요. 작년 초에 제가 이때 좀 주변에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여기 소형평수 아파트 되게 좋은 것 같다. 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 5억 안팎이었잖아요. 네, 이때는 추천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6억이 넘어가고 7억이 넘어가고 글쎄요. 네, 이 가격에 매수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 추천 아니에요. 이미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혹시나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살 수 있으니까. 하여튼 만약에 꼭 투자용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단지에서 소형 평수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작은 평수긴 하지만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은 5구 타입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저는 투자용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거주도 생각하고 투자용까지 생각하면 저는 여기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삼성, 한신. 네, 좀 더 큰 평수들도 좀 있거든요. 물론 한양 아파트에도 대형 평수랑 뭐 다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쪽보다는 초등학교도 이쪽에 있고 해서, 그리고 시세도 대부분 이쪽이 좀 잘 받기는 해요. 네. 그래서 삼성한신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이 묶어서 시범단지 추진 중이거든요. 제가 가장 가능성 높은 세 곳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도단지 가능성 높은 세 곳. 여기랑 시범단지 서현역에 시범단지 삼성한신이랑 한양 여기 묶어서요. 그리고 뭐 현대랑 우성도 있는데 요쪽보다는 요쪽이 저는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지마을도 파크타운 쪽보다는 이쪽에 있는 양지마을, 금호랑 한양 있는 요쪽이 우세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쪽 정자역 쪽에는 네, 상록 쪽, 네, 상록마을 네, 요쪽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단지, 요 단지, 요 단지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용이면 여기 서현역 앞에 있는 요쪽을 가장 추천을 합니다. 근데 뭐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요쪽에 이렇게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지인분들도 이쪽에 좀 살고 계시고 되게 좋긴 한데 많이 낡았어요. 네, 되게 구조도 평면도 되게 좀 구식이고 요런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하지만 뭐 서현동은 분당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시범단지라는 게 가장 처음으로 만든 마을이잖아요. 요렇게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넘어가면은 요쪽은 효자촌 쪽이고, 효자촌 쪽하고 시범단지 쪽하고 가격 차이 많이 안 나니까 가급적이면 시범단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현 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시범단지에서도 한양 아니면 삼성한신 요쪽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분당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출근하기 전에 방송을 해서 시간이 좀 한정돼서 조금씩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네, 30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아파트 실거래가죠.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단지 정보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세대수 높은 거, 적은 거 뭐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50세대 이상을 한 5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좀 고쳐볼게요. 그러면 단지들이 좀 많이 추려지죠. 여기에서 또 오피스텔, 뭐 우리는 오피스텔 투자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오피스텔은 꺼보겠습니다. 그럼 요런 아파트 단지들 위주로 투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선도지구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여기에 가장 유력한 탑2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분당 선도지구 탑2.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두 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 양지마을과 네, 이쪽에 있는 시범단지가 총 두 개의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삼성한신하고 시범한양 얘네들이 함께 있는 여기 둘이 합치면은 한 4,000세대 넘죠. 우성이랑 현대 합쳐서 얘네들도 3,000 몇백 세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4,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요 두 개의 구역이 제일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요쪽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얘네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단지들이긴 한데 근데 지금 이 시점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3년 1월에 요 타이밍에 뉴어남님하고 이야기도 좀 많이 했었고 이 타이밍에 지금 투자한다면 여기 시범 한양이나 양지마을에 또 한양 있어요. 여기 소형 평수 투자하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 투자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했었고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여기 가격이 좀 괜찮았거든요. 분당이 안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만 해도 가격이 되게 착했습니다. 뭐 한 5억대에서 6억대 정도로 좀 착했었는데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은 뭐 1억에서 2억 정도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격이 오른 다음에 사는 거는 좀 마음이 불편해서 지금 투자를 추천하기는 좀 여러모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는 선도단지에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 쪽은 동의율도 되게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 동의율이 95% 넘어가면 만점이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한 94점 몇 %, 뭐 여기까지 채웠대요. 95%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양지마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가능성 높냐? 그건 모르겠어요. 네, 여긴 시범 한양은 시범 한신 뭐 이쪽 시범 단지는 분당이 가장 처음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가장 깊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배제되는 건 저는 좀 생각하기 어려워서 여기가 좀 가능성 되게 높은 것 같고 여기는 동의율이 되게 높습니다. 사업성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래서 얘네 둘은 둘 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자 제가 분당의 중심은 서현, 순회, 정자 요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요즘에 임해도 뜨고 있긴 하지만 여기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여기가 역에서 일단 가까우면 사업성이 좋으니까 거기서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세대수도 뭐 적진 않아요. 1762세대 뭐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같이 했으면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니까 포인트를 좀 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1762세대이니까 여기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는 좀 투자금이 이미 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사라, 지금 투자해라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네, 이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저점 대비해서 분당이 선도지역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서 요즘 또 부동산 장이 괜찮잖아요.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지금 이 타이밍에 투자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은 좀 공부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매수 찬스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평수 9평짜리 되게 초소형 아파트잖아요. 네, 이게 되게 좀 작은 아파트입니다. 10평대 아파트인데 원룸 같은 네, 그런 구조죠. 여기 이게 미닫이 문 이렇게 있고 뭐 그런 구조인데 실제로 보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실 거예요. 요런 아파트가 6억 6천에 최근에 보면 거래가 됐네요. 이게 저는 차트를 좀 많이 보잖아요. 저는 이것도 역시 차트를 좀 보거든요. 차트를 보면 좀 판단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에 역사상 최고점들이 요쯤이었죠. 6억 5천 정도가 최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섰어요.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23년도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안 비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싸게 거래된 거는 5억에 거래된 것도 있고 가격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제가 뭐 또 임장 수업 이런 거 같이 하니까 임장 수업에서 그냥 딱 하나만 사라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양지마을 한양 아파트에 있는 여기에서 제일 싼 거 이런 걸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매물이 별로 없네요. 여기 아니면 그 다음으로는 네, 여기 시범단지 한양에서 최소형 평수 요런 거를 좀 투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가 한 22년 말부터 23년 한 가을 때까지 요쯤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빠르게 반등할 줄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이런 기조가 꽤 갈 줄 알았는데 올해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리고 심지어 7억 5천에도 거래가 됐네요. 개인적으로 뭐 이분 뭐 알아서 투자를 잘 하시긴 했겠지만 이렇게 신고가를 훌쩍 넘겨서 거래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뭐 6억 아래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올 초만 해도 뭐 5억대에 이렇게 거래가 됐었죠. 근데 뭐 내역은 모릅니다만 이게 뭐 상태에 따라 틀려요. 뭐 몇 층이냐, 향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내부 수리는 인테리어는 얼마나 잘 돼 있냐.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비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고 여기에 그래서 인테리어 수준은 얼마나 잘 돼 있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5억 3천, 심지어 뭐 4억대도 있는데 이건 흔치는 않았던 것 같고, 한 5억대에 이렇게 거래가 꽤 됐었죠. 네, 요 가격에 사는 거면 괜찮았는데, 이때 전세 가격은 대략 한 2억대 정도 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5억 3천에 매수하고 2억 3천에 전세 놓고 만약 이렇게 하면은 한 3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갔던 거죠. 3억 투자해서 물론 소형이긴 하지만 분당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인 서현역의 초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도 지역에 이렇게 선정이 되고 빠르게 재건축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너무 좋은 투자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 지역 이야기를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가 임장 수업하면서는 여기 샅샅이 이렇게 뭐 임장을 막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올라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뭐 저는 솔직히 이대로 가다가 그냥 미친 듯이 뭐 지붕 뚫고 하이킥 하냐, 이거는 뭐 솔직히 저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도지구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도박이지 않습니까? 오른다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도지구에 지정이 안 되면 가격이 다시 이렇게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차라리 좀 더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11월에 발표가 나는데 선도지구 발표 이전에 미리 선진입해서 수익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가 뭐 가능성이 높다, 뭐 얘나 얘가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이거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선도지구 이야기는 요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이 분당에 세 가지 뭐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학군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일자리, 뭐 판교나 정자 뭐 이쪽에 많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교통은 가장 핵심 메인은 아무래도 신분당선역입니다. 판교역, 정자역, 미금역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분당이 웬만한 거 다 갖췄는데 하나 부족한 게 구축인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구축인 거죠. 저도 분당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구축 아파트인 게 좀 여러모로 좀 많이 불편했어요. 구축이지만 이게 신축이 될 수만 있다면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왕 분당에 투자를 하실 거면, 내 집 마련하실 거면 가급적이면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으로 좀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역 가깝고 대단지, 요 두 가지를 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하철역에서 역세권 500m 이 범위 내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지마을이고 여기가 파크타운이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서 메이저 수학학원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되게 잘 아는 동네죠. 그러면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나요. 비슷비슷하거든요. 물론 양지마을 쪽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파크타운은 학군이 너무 좋죠. 양지마을보다 파크타운이 학군 면에서만 보면 조금 더 좋습니다. 내정중학교가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 내정중학교인데 아무튼 이게 비슷한 가격이면은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받아서 지금 300%인데 이걸 뭐 한 500%까지 올려준다 치면은 여기는 현재 뭐 300%인 용적률 상한을 400%까지 올려준다. 이게 나중에 사업성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용적률 100% 차이는 뭐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나중에 뭐 되게 후회할 수 있잖아요. 아, 그때 이거 말고 이쪽에 샀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순회동에 파크타운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양지마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시범단지에 우성이나 현대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삼성한신이나 한양 쪽에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임해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 임해 삼성, 뭐 임해 삼환, 뭐 요런 쪽도 물론 좋은 아파트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역에서 다 가까운 아파트들, 여기에 있는 임해 동신이나 진흥, 동신, 뭐 9단지, 8단지, 7단지 뭐 요럴 때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청구 여기까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여기서 가까우니까 역세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또 성남역이 생겼잖아요. GTX 성남역. 요 부근으로 하면은 이게 5, 6, 7단지인데 7단지는 좀 비싸요. 그리고 아직 연한이 좀 다 안 찼거든요. 그래서 뭐 요쪽이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라면 이쪽으로 투자할 거면 서현이나 순회 쪽으로 투자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투자금이 그래도 좀 적게 드는 단지들이 야탑 쪽인데 야탑이 투자금이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게 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미 동부나 코오롱, 현대 요쪽이 그나마 좀 가깝잖아요. 타워빌 쪽도 뭐 탐마을 쪽도 요쪽도 좀 가까운 편이긴 한데 투자금이 이쪽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좀 단점은 약간 다소 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여수천이라고 하나? 하천이 좀 흐르고 있고요. 여기 다리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역에 가려면 멀진 않은데 그리고 이쪽도 이제 중원구랑 경계 쪽이죠. 그래서 약간 섬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해요. 투자금이 좀 덜 들어가니까 아무튼 야탐역에서 가까운 데 쪽으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정자동 쪽에는 투자하기에 좀 애매한 곳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 한솔주공? 한솔마을 쪽에 좀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좀 작은 평수 아파트들이 꽤 많거든요. 뭐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작은 평수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투자금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역세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예, 보시다시피 정자역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상로 구성 비쌉니다. 네, 여긴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 뒤쪽에 있는 소형 평수 아파트들까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지 지분이 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역세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지 지분이 좀 괜찮은 편이라서 그거는 좀 장점입니다. 네, 대지 지분과 용적률을 이렇게 보시면 파크타운 쪽이 200%가 다 넘어가죠. 이게 용적률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뭐 양지마을도 한양 쪽을 제외하고는 다 200%가 넘어가잖아요. 이 시범단지 쪽도 대략 한 2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분당은 한 200 정도가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용적률 200%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이미 좀 너무 많은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세대수가 많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나중에 재건축할 때 떨어질 수 있어요. 용적률은 보통은 낮은 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3단지하고 한솔주공 3단지, 4단지는 한 150% 정도죠. 네, 용적률이 낮다. 요게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평균 대지 지분이 되게 높다는 거는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3단지보다는 4단지 쪽으로 소액 투자하는 쪽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한솔주공 4단지. 이쪽도 가격 흐름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시장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작년 초나 작년 이맘때만 해도 대략 한 5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됐죠. 5억 정도에서. 그러니까 작년 초나 말 뭐 요때가 한 이때인데 한 5억대 정도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었어요. 네, 작년에 한 중반부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선도지구 이슈도 있고 분당 재건축이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가격이 좀 상승해서 거래가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대략 한 1억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서현역 주변, 순회역 주변은 한 2억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는 한 1억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분당의 소액투자 3총사,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소액투자 3총사가 요쪽에 서현역에 시범단지 한양, 순회역 앞에 양지마을 한양, 그리고 한솔마을에 주공 4단지 뭐 이렇게 3총사가
투자금이 적게 들면서 그래도 좀 입지가 괜찮고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좀 역에서 좀 멀다 보니까 투자하기 애매해서 제가 아까 탑2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탑3를 꼽아보라면 저는 상록우성을 꼽겠는데 상록우성도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얘도 소형 평수거든요. 얘 큰 아파트 아닌데 실평수가 16평 그리고 분양평수가 한 22평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닌데 일단 11억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높죠. 11억대 거래도 좀 꽤 많이 됐네요. 최근에 좀 많이 급등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 8억대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요쯤만 돼도 좀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최근에는 다시 뭐 한 11억대까지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3억이 높아졌죠.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올라간 가격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뭐 그 부분을 뭐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이럴 때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금 되게 많이 드는 투자거든요. 11억 4천, 막 11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전세가는 한 4억대 정도 거래가 되니까 그럼 한 투자금이 한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투자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뭐 서현역 앞에 있는 시범단지 한양이나 뭐 시범 양지마을 한양이나 상록우성 셋 다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 상록우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신분당선이 있는 정자역 앞에 있으니까 이제 분당 주민분들은 다들 느끼실 텐데 버스 타고는 갈만해요. 그러니까 서현이나 순회에서 광역버스 타고는 갈만한데 광역버스보다는 여러모로 신분당선이 편하잖아요. 되게 빨리 가니까. 그래서 순회나 서현역 가서 신분당선이나 판교역 가가지고 그러니까 분당선 타고 정자역이나 판교역 가가지고 갈아타는 게 보통이거든요. 여긴 또 판교역은 분당선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뭐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마을버스 타고 순회역 간 다음에 정자역에서 신분당선을 갈아타가지고 강남 가고 뭐 그랬었거든요. 꽤 많이 불편하죠. 근데 여기에 상록우성에 살면 그냥 워킹으로 걸어서 정자역에 신분당선역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치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건축 가능성은 둘째로 치고 상록우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또 미금역에도 신분당선이 있잖아요. 그쵸? 미금역 주변에 신분당선 투자하기에는 어디가 괜찮냐. 근데 사실 요쪽은 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다른 곳은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하고 좀 호불호가 저는 정확한데 여기는 일단 그만큼 투자 가치가 되게 좋은 곳을 찾아봐라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까치마을이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역세권 앞이잖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1종에는 아파트 건립이 기본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2종으로 종상향은 일단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웬만하면 다 3종인데 여긴 좀 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1종이었고 이게 2종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글쎄요. 딱히 뭐 어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세대수 작은 단지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전반적으로 세대수가 좀 적어요. 보시면 뭐 200세대, 뭐 70세대, 110세대. 그래서 까치마을 뭐 건영이나 뭐 금성 이런 데는 좀 여러모로 좀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롯데 성경 여기만 해도 약간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이 위쪽 청룡 계령이나 서광, 성원 뭐 요쪽이나 뭐 청룡 대원까지 요런 데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뭐 투자금이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현이나 순회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일 뿐이에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금역이 되게 좋습니다. 신분당선역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데 재건축까지 감안했을 때 투자하기에 여기가 좋다 하고 딱 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제가 공부가 덜 돼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차례 임장도 가보고 좀 분석해봤는데
여기는 좀 딱 여기가 좋다 하는 단지를 좀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개별 단지들까지 이렇게 좀 다 짚어봤거든요. 네. 오리역 주변은 왜 안 하냐? 오리역 주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좀 마음고생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오리역 주변에 투자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야탑, 임해, 서현, 순회, 정자, 미금까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다 짚어봤는데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좀 분명하죠. 역세권에 가까우면서 그리고 투자금이 좀 덜 들어가는 소형평수가 투자금은 좀 덜 들어가죠. 그런 곳에 투자를 하기에 좀 적합하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당 지역은 제가 뭐 아는 선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사실 판교 이야기도 좀 하고 싶긴 한데 판교는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투자라서 일단 돈 많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별로 없더라고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다시 판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동탄 쪽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서도 이쪽에 있는 1동탄보다는 2동탄 쪽으로 좀 더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죠. 그리고 남동탄 뭐 이런 데 위주로 이야기를 앞으로 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컨텐츠 앞으로도 네, 꾸준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생기초라는 수업을 개설을 했어요. 처음 만들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성정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모집 부동산 생기초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정말 한 2년 전부터 계획했던 강의이긴 한데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사실 이거 조금만 부동산 공부해도 전세 사기 같은 거는 당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게 뭐 공부할 곳이 너무 없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뭐 이런 거 배울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건 솔직히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좀 가르치면 좋은데 뭐 우리는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는 뭐 대출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리해서 이게 완전 생기초잖아요.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들으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큰 건 아니지만 뭐 세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소 같은 데 갔을 때 임장한다고 하죠. 실제로 가보고 부동산 소장님들 응대를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친다고 하죠. 흔히 등기를 치는 법, 뭐 매수를 하는 법, 파는 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뭐 기초 진짜 완전 생기초요. 이런 거 뭐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와이프도 뭐 잘 모르거든요. 뭐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동산에 어떻게 전화하고 방문하면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장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지도 않을 건데 부동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실시간으로 합니다. 실시간 줌 수업으로 2번에 걸쳐 수업을 하고요. 2달 동안은 무제한으로 녹화본 수강도 가능합니다. 여긴 안 써 있는데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1년 질문권도 드릴 거예요. 1년 동안 AS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AS 비용까지 다 포함된 모든 비용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 대한민국 최저가 강의고 요런 수업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네,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